이번 강의도 ITQ 한글 2020 버전 교재에 있는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교재에서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 봐주세요. 한글 2020 버전 실행하면 먼저 파일을 저장을 해주세요. 파일의 저장 위치는 시험장에서는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폴더에 저장을 하라고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파일의 저장명 규칙은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성명으로 저장을 해야 하고요. 파일의 형식은 한글 문서 확장자 HWP로 저장을 해야 합니다. 저장 눌러주세요. 파일이 저장되면 답안 작성 요령의 공통부문 내용 다시 살펴봐 주세요. 바탕글 스타일에서 글꼴 함초롬 바탕으로 되어 있고요. 글자 크기 10포인트, 양쪽 정렬, 줄 간격 160%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빨강, 파랑, 노랑에 대해서 RGB 값 표시되어 있죠. 세 가지 색상은 지정되어 있는 RGB 값과 동일해야 합니다. 색상 테마를 오피스로 선택을 해서 지정하면 빨강, 노랑, 파랑, RGB 값 동일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용지 여백 지시 있죠. F7키 눌러주세요. 편집 용지의 설정은 A4, 용지 방향 세로, 제본 한쪽만 되어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대한 지시 11mm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위쪽, 머릿말, 꼬릿말, 아래쪽 모두 10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본은 0mm 상태고요. 설정 눌러주세요. 화면의 보기 상태는 보기 메뉴에서 쪽 윤곽, 폭맞춤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와 화면을 동일하게 해놓는 게 여러분이 보기 편할 거예요. 시험장에서도 이렇게 작성하는 게 편할 거예요. 보기 설정은 화면 아래에서 쪽 윤곽, 폭맞춤, 쪽맞춤 이렇게 아래쪽에서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구분 설정이 있죠. 페이지를 구분하는 것은 쪽 메뉴에서 구역 나누기가 있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선 1점, 엔터 3번 또는 4번, 이번엔 4번 하도록 할게요. 2점, 엔터 4번. 줄수는 몇 칸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구역 나누기를 해서 2페이지로 나눠주세요. 2페이지 첫 번째 줄에서 3점, 엔터 4번 할게요. 4점, 엔터 4번 할게요. 그리고 다시 구역 나누기 해주세요. 3페이지에서는 번호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문제지에서 기능평가 2의 4번 문제를 봐주세요. 그림에 하이퍼링크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이퍼링크는 3페이지의 책갈피로 만들어 놔야 하는데요. 먼저 작성을 해놓도록 할게요. 책갈피는 첫 줄 첫 칸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제목을 입력을 해놓으세요. 커서를 3페이지 첫 번째 칸으로 이동시켜 놓으세요. 입력 메뉴로 가주세요. 책갈피 메뉴를 클릭하세요. 책갈피 이름 지정되어 있죠. 물류라고 입력하고요. 넣기 눌러주세요. 이제 첫 페이지로 다시 가주세요. 1번, 2번 번호 써있는 줄에는 다른 내용 입력하지 않습니다. 1번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조건과 출력 형태에 나와 있죠. 출력 형태 내용은 모두 다 여러분이 직접 작성을 해야 합니다. 먼저 영어로 되어 있는 두 줄의 문장 엔터키 누르지 말고 그대로 모두 입력을 해주세요. 바로 다음 문장 입력하기 위해서 엔터키 한번 누르세요. 바로 다음 줄에서 한글 문장 입력을 해주세요. 아래에는 빈줄로 2번과 구분되어 있죠. 아래 빈줄은 한 줄에서 세 줄 사이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 입력한 4개 줄 블록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스타일 지정하기 위해서 F6키 눌러주세요. 대화 상자에서 왼쪽 하단에 스타일 추가하기 눌러주세요. 스타일 이름 지정되어 있죠.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영문 이름 입력하지 않습니다. 스타일 종류를 문단, 그리고 문단 모양 눌러주세요. 여백의 왼쪽 15포인트로 지정, 문단 아래 간격 10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글자 모양 눌러주세요. 글꼴 지정되어 있는데요. 크기부터 지정할게요. 크기 10포인트, 장평 95%, 자간 5%로 지정을 해주세요. 한글 도둠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언어 한글로 변경을 해주세요. 글꼴을 도둠이라고 입력해주고 마우스로 도둠 클릭을 해주세요. 다시 언어 한글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영문으로 변경하세요. 다시 한번 글꼴 이름을 굴림이라고 입력해서 굴림을 마우스로 클릭해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추가 버튼을 눌러주면 스타일 목록에 이름이 나타나죠.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정 눌러주세요. 블록 설정된 4개 줄이 스타일로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이제 2번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놔주세요. 2번에서도 출력 형태 보고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표를 만들도록 할게요. 입력 메뉴에서 표 위에 표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줄 개수는 5, 칸 개수는 6으로 지정하세요. 크기 지정에서는 너비는 단에 맞춤, 높이는 자동, 기타 설정에서는 글자처럼 취급만 체크되어 있는 상태, 이 상태로 만들기 눌러주세요. 표가 만들어지면 표 안에 모든 셀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주세요. 조건에 1번 글꼴 지정되어 있죠. 처음 한글 글꼴 작성할 때 한 컴 글꼴로 되어 있으면 안 돼요. 모든 글꼴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옆에 최근에 사용한 글꼴이 있다면 이렇게 나타나고요. 처음 사용한다면 이게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글꼴 지정된 것 도둠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엔터키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로 도둠을 클릭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정렬은 문자, 숫자 지정되어 있죠. 먼저 앞쪽에 있는 문자로 가운데 정렬 지정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ESC키를 눌러주고 표 안의 내용들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숫자에서 천 단위 구분기호는 미리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숫자에 대한 정렬 다시 지정을 해야 되겠죠. 숫자로 되어 있는 부분만 블록 설정을 해주세요. 합계 아래에도 숫자가 나타나겠죠. 같이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정렬 지정하세요. 숫자에 대한 부분 천 단위 구분기호 나타나도록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천 단위 구분 쉼표에서 자리점 넣기 해주세요. 그리고 조건 3번 지정하기 위해서 출력 형태에서 회색 부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주세요. 알파벳 C키 눌러주세요. 배경 탭에서 색을 선택, 그리고 면색 눌러주세요. 여기서도 색상 테마 오피스로 선택을 해야 되고요. 색상 노랑, RGB 값 동일하죠.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한글 계산 기능 이용해서 합계 구하라고 되어 있죠. 합계 값 구하는 데이터 이거죠. 그리고 합계 나타나는 데이터 이거죠. 그리고 아래, 그리고 그 아래 모두 동일하게 지정을 해야 되죠. 블록 설정 저처럼 해놓은 상태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블록 계산식에서 블록 합계 눌러주세요. 캡션 기능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캡션을 작성하기 위해서 상단의 메뉴에서 표 레이아웃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캡션 써있죠? 목록 열어주세요. 위를 선택을 해주고 캡션을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한 내용을 블록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위에서 글꼴 도둠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 10포인트 동일하고요. 출력 형태처럼 오른쪽 정렬로 지정을 해주세요. 선 모양 작성하기 위해서 표 안의 모든 셀 다시 한번 블록 설정해주세요.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테두리의 종류 먼저 지정할 텐데요. 아래쪽에 선 모양 바로 적용 있죠. ITQ 한글 시험에서는 선 모양 바로 적용은 모두 체크 해제하고 작업을 합니다. 종류에서는 이중실선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깥쪽 눌러주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다시 첫 번째 줄만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이번에도 종류를 이중실선 선택, 그리고 아래쪽 테두리 선택을 해주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첫 번째 열만 다시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 알파벳 L키 누르고 종류를 이중실선 선택, 그리고 오른쪽 테두리 선택하고 설정 눌러주세요. 합계 마지막 셀 클릭해 선택을 해주세요.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여기는 대각선 탭으로 가서 대각선을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표의 셀 간격 따로 조절할 필요 없고요. 표의 높이도 따로 조절할 필요 없는데요. 저는 블록 설정 모두 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아래 화살표 키 한번 눌러서 살짝만 키워 놓도록 할게요. 표의 셀 높이는 모두 동일한 간격으로 높이가 지정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제 차트를 작성하도록 할게요. 표 아래 커서를 놓도록 할게요. 차트의 조건의 1번을 보면은 데이터가 어떤 걸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노랑으로 지정한 셀만 데이터로 사용을 합니다. 블록 설정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그리고 차트 메뉴로 가주세요. 조건 2번 보면은 묶은 세로막대형 지정되어 있죠. 세로막대형에서 묶은 세로막대형 선택하세요. 차트 데이터 편집은 필요 없으니까 닫도록 할게요. 다시 필요한 경우에는 위에 메뉴에서 찾을 수 있고요. 표의 축과 범위에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위에 메뉴에 줄칸 전환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서 변경할 수 있고요. 현재 문제에서는 따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차트를 컨트롤 X로 잘라두게 하세요. 그리고 표 아래 빈 줄에 다시 커서를 놓아주세요. 이 줄 또는 바로 아랫줄에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표와 차트의 크기가 좀 다르죠? 차트의 너비를 테두리를 잡고 드래그해서 표와 비슷하게 이렇게 키워주세요. 차트 조건 3번 작성하도록 할게요. 차트 제목 선택을 해주세요. 제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하고 제목 편집 들어가세요. 글자 내용의 차트 제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한 후에 아래 한글, 영어 글꼴 설정하는 게 있죠. 각각 지정을 하는데요. 위에 영어가 없지만 한글과 영어 동일하게 지정하도록 할게요. 글꼴 지정할 때 글꼴 이름 입력해서 글꼴 목록이 나타나면 글꼴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먼저 굴림이라고 입력해서 굴림 마우스로 클릭, 그리고 영어 글꼴 다시 굴림 입력해서 굴림 마우스로 클릭, 그리고 아래 속성에서는 진하게 속성 지정, 크기 12포인트 지정,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제목에 대한 속성 추가로 지정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차트 제목 속성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개체 속성에 제목이 이렇게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리기 속성 선택되어 있죠. 아래에선 채우기 색깔 하향으로 밝은색 지정, 그리고 선의 색깔 검은색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어두운 색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리기 속성 오른쪽에 효과 눌러주세요. 그림자 가운데 지정되어 있죠. 마우스 올리면 이름 나타나죠. 그래서 가운데를 선택을 해주세요.
제목 이외에 전체 글꼴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왼쪽에 세로축에 단위명이라고 먼저 축 제목이 나와야 되죠. 위에 메뉴에 차트 디자인 있죠? 차트 구성 추가라는 게 있어요. 열어서 보면 축 제목이라는 게 있죠. 여기에 기본 세로 선택을 해주세요. 축 제목 나타났죠? 클릭해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제목 편집 들어가세요. 단위명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한 후에 글꼴 동일하게 여기도 굴림, 그리고 마우스로 클릭, 그리고 영어 글꼴 굴림, 마우스로 클릭, 그리고 속성은 보통이니까 따로 설정 안 하고요. 크기도 10포인트. 바로 그냥 설정만 누르면 됩니다. 글자가 뉘어져 있죠. 다시 오른쪽에 개체 속성 가주세요. 크기 및 속성이라는 것 클릭하세요. 그리고 글상자 열어주세요. 글자 방향을 가로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옆에 바로 세로 숫자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더블 클릭하면 축 속성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단위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0으로 되어 있으니까 최소값은 수정하지 않아도 되죠. 5천 단위로 변경돼야 되죠. 주 단위 5천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수정하지 않습니다. 최대값이 3만이어야 되죠. 그래서 최대값 체크를 해주고 3만으로 변경해서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단위가 다시 이렇게 변경되었죠. 그래서 주 단위를 다시 체크해서 5천으로 변경해서 엔터키 눌러주세요. 글꼴 수정하기 위해서 숫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세요. 한글 글꼴에 굴림 입력하고 마우스로 클릭, 영어 글꼴 굴림 입력하고 마우스로 클릭해 선택, 바로 설정 눌러주세요. 아래 가로축에 글자 클릭해주세요. 글꼴 변경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세요. 한글 글꼴에 굴림 입력하고 마우스로 클릭, 영어 글꼴 굴림 입력해 마우스로 클릭, 바로 설정 눌러주세요. 범위에 마우스로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세요. 한글 글꼴 굴림 입력해서 마우스 클릭, 영어 글꼴 굴림 입력해서 마우스 클릭. 마우스로 클릭해 선택하지 않으면 한글 프로그램 자체 오류로 인해서 글꼴이 제대로 변경되지 않아서 이렇게 번거롭지만 매번 마우스로 클릭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범례 모양이 조금 변형이 필요한데요. 차트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모두 다 수정한 다음에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차트 안쪽에 가로선들 있죠. 아무거나 클릭해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회색으로 되어 있는 세로축과 가로축 봐주세요. 가로축에 보면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조그만 눈금선이 나타나고 있죠. 주 눈금선인데요. 문제지에서는 아래로 나온 눈금선이 보이지 않고 있죠. 다시 가로축 글자 클릭을 해주세요. 더블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축 속성 나타나죠. 눈금에 주 눈금 보면 바깥쪽 되어 있는데요. 없음을 선택하면 눈금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범례 크기 조절 필요하다면 조절해주면 되는데요. 조절이 어렵다면 그냥 저장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세요. 조절하는 방법은 우선 화면 크기를 작게 해야 되는데요. 개체 속성 대화 상자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닫도록 할게요. 화면 아래에서 쪽 맞춤 클릭을 해서 화면을 작게 해주세요.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이동할 때 범례와는 상관없이 마우스가 많이 이동이 될 겁니다. 왼쪽 상단에 모서리에 있는 조절점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보세요. 최대한 많이 이동을 해보세요. 많이 이동을 해서 여러 위치로 이동을 해서 움직여 보면은 모양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마우스 놓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커졌죠. 마우스로 이동해서 움직여야 되는데요. 바로 이렇게 움직이면 상관없는데 차트 테두리에 바짝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여러 방향으로 움직인 다음에 다시 마우스로 이렇게 옮기고 싶은 위치에 가져다 놓으면 됩니다. 화면 보기 상태 다시 폭맞춤으로 조절해 놓으세요. 그러면 출력과 동일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출력 형태 보면은 범례 테두리가 지정되어 있죠. 차트에 다시 오른쪽 해서 범례 속성 들어가세요. 테두리 지정 위에서 범례 그리기 속성 들어간 다음에 선에 어두운 색 클릭해 선택을 하세요. 개체 속성 닫고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3번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놔주세요. 3번도 문제 2개고요. 1번, 2번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괄호 1번이라고 입력해주고 한 칸 띄워주세요. 그리고 입력 메뉴로 가서 수식의 위에 루트 X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L 이퀄까지는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분수 선택을 해주세요. 분자에선 M 더하기 대문자 M까지 입력. 그리고 아래 분모 클릭해서 소문자 M 입력해주세요.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눌러주세요. 다시 V 이퀄까지는 그대로 입력해주고 다시 분수 선택을 해주세요. 분자에는 동일하게 소문자 M 더하기 대문자 M까지 입력. 그리고 아래 분모 선택해서 소문자 M 입력을 해주세요. 다시 오른쪽 화살표 키 누른 다음에 위에서 근호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숫자 2, GH까지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출력과 동일하게 모두 작성을 했으니까 넣기 눌러서 빠져나갈게요.
1번과 2번은 구분이 되어야 되겠죠. 스페이스바 몇 칸 띄워서 구분을 해주세요. 괄호 2번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한 칸 띄우고 다시 수식 위에 루트 X 눌러주세요. 이번에도 대문자 Q 이꼴까진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분수 선택을 해주고 분자의 대문자 F, 분모에 소문자 H 한 다음에 위첨자에서 첫 번째 것 클릭해서 숫자 2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이꼴 입력한 다음에 다시 분수 선택, 분자의 1 그리고 분모의 3을 입력,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눌러주세요. 다시 분수를 선택, 그리고 분자에는 대문자 N, 분모에는 소문자 H, 그리고 위첨자 첫 번째 거 선택, 숫자 3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다시 한번, 그리고 M은 그대로 입력을 해주고 G라는 글자 위에 가로바가 나타나고 있죠. 첨자 옆에 있는 장식기호 눌러주세요. 그리고 선이 있는 문자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G 소문자로 입력, 그리고 위첨자 다시 한번 선택해서 숫자 2까지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출력과 동일하게 모두 입력됐으니까 이번에도 넣기 눌러 빠져나와 주세요. 1번과 2번의 내용은 한 줄에 있으면 되니까 띄어쓰기는 몇 칸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4번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놔주세요. 4번 아래는 공간이 많이 있는데요. 화면에 모두 보이지 않으니까 다시 화면 보기를 쪽맞춤으로 보도록 할게요. 4번에는 조건이 1번, 2번 있죠. 2번에 조건에 있는 것처럼 면색의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색 없음으로 서로 다른 임의의 색상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시험지의 출력 형태가 모두 흑백으로 나오고 있죠. 시험장에서도 시험지는 흑백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색상, 지금 연습하면서 정답 파일 함께 열어서 보더라도 정답 파일과 동일한 색상 할 필요는 없고요. 색상, 임의의 색깔 서로 다르게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색상 지시되어 있는 것은 지정되어 있는 색상으로 반드시 지정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입력 메뉴에서 직사각형 클릭해서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4번 써있는 아래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림을 더블 클릭해주세요. 기본 탭 까주세요. 너비를 120, 높이는 145를 지정하세요. 크기 고정은 체크하지 않아도 되고요. 본문과의 배치에서 글 앞으로로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4번에선 그림과 글맵시 모두 작성하는데 모두 글맵시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채우기 탭 까주세요. 채우기 탭에선 색깔 면색으로 되어 있죠. 여기도 색상 테마 오피스 상태에서 지정을 하면 되는데요. 색상이 따로 지시가 없기 때문에 임의 색상 아무거나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위에 글상자 만들도록 할게요. 입력 또는 도형 메뉴에서 가로 글상자 선택해서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글상자 안에 커서 깜빡이니까 바로 내용부터 입력해 놓도록 할게요. 입력한 후에 ESC 키 한번 누르면 이렇게 테두리 선택되어 나타나죠. 글꼴 변경할 수 있는데요. 위에서 궁서로 먼저 변경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는 24포인트로 지정, 그리고 글자의 색깔 하향이라고 되어 있죠. 색상 테마 오피스에서는 하향이 없습니다. 최근에 사용한 게 있다면 이렇게 하향이 나타나는데 시험장에선 아래쪽에도 없겠죠. 그러니까 팔레트로 가서 하향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가운데 정렬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글상자를 더블 클릭해주세요. 다시 기본 탭 가주세요. 너비를 110, 높이는 15를 지정하세요. 본문과의 배치 글 앞으로로 되어 있어야 하고요. 선 탭 가주세요. 사각형 모서리 공유를 반원 선택을 해주세요. 채우기 탭 가주세요. 색, 면색의 목록 열어서 색깔 빨강 되어 있죠. 빨강 RGB 값 동일하게 되어 있죠.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위치 조절해야 되는데 마우스로 드래그해도 되고요. 키보드의 화살표 키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조절해주세요. 이제 아래 커다란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다시 직사각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더블 클릭해주세요. 기본 탭 가서 너비를 110, 높이를 50을 지정을 해주세요. 선 탭 가주세요. 사각형 모서리 공유를 둥근 모양으로 변경, 채우기 탭 가주세요. 색상 지시 없으니까 면색을 임의의 색깔, 뒤에 색상보다는 조금 밝은 색 지정하도록 할게요. 설정 눌러주세요. 위치 조절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마우스로 비슷하게 가운데 오게 하면 되는데 그게 맞추기 어렵다면 Shift 클릭해서 3개 도형을 같이 선택한 후에 위에 맞춤에서 가운데 맞춤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앞에 그림 삽입하도록 할게요. 입력 메뉴에서 그림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그림에 저장된 위치는 ITQ 폴더 아래 픽처 폴더에 있습니다. 그림 파일 로고 4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림 파일 이름 로고 2를 선택을 해주세요. 확장명 시험장에서 안 보일 수 있습니다. 파일 형식을 JPG로 선택을 해놓으면 JPG 파일만 보이니까 로고 1 쉽게 선택할 수 있고요. 아래에서는 다른 건 모두 체크 해제하고요. 문서의 포함만 체크되도록 해주세요. 열기 눌러주세요. 그림이 이렇게 뒤쪽에 가 있죠. 더블 클릭해주세요.
그림의 기본 탭에서 본문과의 배치를 글 앞으로로 해야지 그림이 앞쪽에 나타납니다. 너비를 40, 높이는 30을 지정을 해주세요. 그림 탭 가주세요. 아래 그림 효과에서 회색조로 변경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출력과 비슷한 위치로 조절해 놓으세요. 그림에 하이퍼링크 지정되어 있죠. 책갈피를 3페이지의 첫 번째 칸에 미리 만들어 놓았죠.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하이퍼링크 들어가세요. 한글 문서 선택한 다음에 책갈피 이름, 물류 선택, 그리고 넣기 눌러주세요. 다시 입력 메뉴 가서 글맵시 위에 가나다 클릭을 해주세요. 내용부터 입력을 해주세요. 아래 글맵시 모양 목록 열어서 물결 2를 선택을 해주세요. 글꼴 목록 열어주세요. 제일 상단으로 가주세요. 글꼴 도둠으로 되어 있죠. 가나다 순서로 되어 있어서 도둠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글꼴을 다시 더블 클릭해주세요. 기본 탭에서 본문과의 배치 이번에도 글 앞으로로 지정하세요. 너비를 50, 높이는 30을 지정하세요. 채우기 탭 가주세요. 글꼴의 색깔 파랑 지정되어 있죠. 면색 파랑 되어 있습니다. RGB 값 동일하죠. 따로 수정하지 않고요. 설정 누를게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그림 옆에 가져다 놓으세요. 이제 아래쪽 도형은 도형이 작기 때문에 다시 화면 크기 크게 보도록 할게요. 폭맞춤으로 변경을 해 놓으세요. 뒤쪽에 도형 만들기 위해서 다시 입력 메뉴에서 직사각형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리고 더블 클릭해주세요. 도형의 조건 직사각형 그리기로 두 개가 되어 있죠. 뒤에 있는 도형의 색깔은 약간씩 다를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크기 7 곱하기 15 이걸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기본 탭 가주세요. 너비를 7, 높이 15를 지정하세요. 그리고 채우기 탭 가주세요. 색의 면색 열어주세요. 1, 2, 3 뒤에 있는 도형의 색깔 다르게 되어 있고요. 조건에 흰색을 제외한 임의의 색 이렇게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다른 색 아무거나 지정을 해주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앞에 직사각형 만들어야 되는데요. 글자가 입력되면서 글상자로 변경되니까 처음부터 글상자로 만들도록 할게요. 가로 글상자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숫자 1 입력하고 ESC 키 눌러주세요. 서식 도구에서 글꼴 궁서로 변경, 글자 크기 20포인트로 변경해주세요. 수평 정렬 가운데 정렬로 지정을 해주세요. 글상자 더블 클릭해주세요. 기본 탭으로 가주세요. 너비를 12, 높이도 12로 지정을 해주세요. 선 탭 가주세요. 사각형 모서리 공유를 둥근 모양으로 변경. 채우기 탭 가주세요. 도형의 색은 기본적으로 흰색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도형의 위치를 출력 형태 보고 비슷한 위치로 맞춰 놓으세요. 오른쪽 글상자 만들기 위해서 가로 글상자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글상자 안에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 놓으세요. ESC 키 누르면 이렇게 선택이 되죠. 글상자 더블 클릭해주세요. ESC 키 누르면 이렇게 선택이 되죠. 다시 글상자를 더블 클릭해주세요. 기본 탭 가주세요. 기본 탭의 크기는 따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선 탭 가주세요. 종류를 점선 또는 파선, 저희는 파선 선택할게요. 채우기 탭 가주세요. 면색, 색 없음 지정되어 있으니까 색 채우기 없음 선택을 해주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정렬, 가운데 정렬로 지정을 해 놓으세요. 글자에 대한 설정, 먼저 굴림으로 변경할게요.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세요. 이제 3개 도형을 Shift 누르고 클릭을 해주세요. 선택이 잘 안된다면 위에 도형 메뉴에 보면 왼쪽에 개체 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컨트롤과 Shift 누르고 아래로 복제를 해주세요. 같은 간격으로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내용을 수정을 하면 되는데요. 다시 ESC 키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내용 수정하세요. 왼쪽에 2번 뒤에 도형 더블 클릭해주세요. 선택이 잘 안된다면 Shift 탭 키 누르면 이렇게 뒤에 도형 선택할 수 있습니다. 뒤에 도형을 더블 클릭해야 되는데 잘못 선택하면 이렇게 앞쪽이 선택될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뒤에 도형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에 메뉴에 도형 채우기가 있죠. 여기에서 바로 도형 색상 변경해주면 됩니다. 다른 색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3번 선택하고 다시 Shift 탭 키 누르면 뒤에 거 선택되죠. 다시 도형 색깔 다른 거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 모두 작성이 완료됐고요. 3페이지로 이동을 해주세요. 3페이지에서는 키보드로 타이핑에 입력할 내용이 많습니다. 제목줄에서 마지막 칸에서 엔터키 2번 눌러주세요. 위에 빈 줄 하나 있어야 되고요.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창출까지 입력하고 한자키 눌러주세요. 변환할 한자를 선택을 해주고 입력 형식에서 한글 괄호 안에 한자 나타나도록 선택, 바꾸기 눌러주세요. 바로 다음 내용 엔터키 누르지 말고 마저 입력을 해주세요. 엔터키 누르지 않고 입력한 이게 하나의 문단이고요. 이제 엔터키 눌러 문단 나눠주세요. 최신이란 글자 앞에 한글 한 글자만큼 떨어져 있죠.
문단 모양에서 들여쓰기를 지정할 수 있고요. 스페이스바로 두 칸을 띄워서 동일하게 들여쓰기처럼 작성을 해도 됩니다.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핵심 뒤에서 한자 키 눌러주고 한자 변환 바로 바꾸기 눌러주세요. 다음 내용 마저 입력을 하세요. 엔터키 두 번 눌러주세요. 중간 제목 위에는 빈줄이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컨트롤 F10키 눌러주세요. 특수문자 입력해야 되는데 키보드에 없는 글자죠. 한글 HNC 문자표의 정각교 일반에서 모두 찾을 수 있어요. 모양을 선택한 다음에 넣기 눌러주세요. 띄어쓰기 한 칸하고 제목 입력하세요. 엔터키 한 번만 눌러주세요. 바로 아랫줄에서 내용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원문자 1, 괄호, 기역, 니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문단 번호는 모두 무시하고 저처럼 이렇게 6줄로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엔터 두 번 눌러주세요. 위에 중간 제목처럼 아래에도 위에 빈줄이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컨트롤 F10키 눌러주고 같은 문자니까 바로 넣기 눌러주세요. 띄어쓰기 한 칸하고 제목 입력하세요. 엔터키 한 번만 눌러주세요. 바로 아랫줄에서 입력 메뉴에 표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줄 개수는 6, 칸 개수는 4로 지정을 하고 바로 만들기 눌러주세요. 표 안에 내용 입력하기 전에 모든 셀 블럭 설정해주세요. 글꼴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굴림으로 먼저 변경하고 글자 크기 10포인트, 정렬, 가운데 정렬로 바꿔주세요. 표 안에 내용을 입력하기 전에 셀 합치기 하는 부분이 있죠. 날짜 아래 2개 셀 블럭 설정해서 알파벳 M키 또는 셀 합치기 눌러주세요. 아래 3개 셀 블럭 설정, 다시 알파벳 M키 누를게요. 셀 합치기 완료가 되었다면 이제 내용들 입력을 해주세요. 표 안에 내용들이 두 줄로 나타나는 게 있죠. 셀 너비를 테두리를 잡고 조절을 해서 맞춰 놓으세요. 출력과 동일한 크기로는 조절이 어렵겠죠? 비슷하게만 맞춰 놓으면 됩니다. 표 아래 빈줄로 커서를 놓아주세요. 그리고 엔터키 한번 눌러서 위에 빈줄 하나 있게 하고요. 여기에 이제 기관명을 입력을 해주세요. 아래는 더 이상 빈줄 만들지 않습니다. 다시 3페이지 첫 번째 줄 제목으로 가주세요. 제목줄을 블록 설정해주세요. 글꼴 먼저 굴림으로 변경할게요.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세요. 진하게 속성 지정을 해주고 가운데 정렬 지정하세요. 책갈피는 이미 만들었으니까 덧말 넣기 할게요. 입력 메뉴의 오른쪽에 역삼각형 있죠. 메뉴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덧말 넣기 눌러주세요. 덧말에 제목 위에 있는 작은 글자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위 상태에서 넣기 눌러주세요. 제목줄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놔주세요. 쪽 메뉴로 가서 머릿말 그리고 머릿말 꼬릿말 눌러주세요. 머릿말 양쪽 만들기 이렇게 해서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한 내용을 블럭 설정해주세요. 다시 글꼴을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도 10포인트로 키워주고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오른쪽 정렬 지정하세요. 그리고 닫기 눌러서 머릿말 영역에서 빠져나와 주세요. 아래 물류란 앞에 제일 첫 칸에 커서를 놔주세요. 서식 메뉴 가서 오른쪽에 있는 문단 첫 글자 장식 클릭을 해주세요. 두 줄에 걸쳐 있죠. 모양을 두 줄 선택, 글꼴 목록 열어서 궁서로 변경해 주세요. 면색 없음되어 있는 걸 테마 색상 오피스 상태에서 노랑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각주 지정되어 있죠. 상품을 수송하역, 여기 역 바로 뒤에 있어야 되죠. 콤마 앞에 이렇게 커서를 놔주세요. 각주 입력 위에서 입력 메뉴에서 각주 클릭을 해주세요. 본문 하단에 각주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각주 번호가 다르게 지정되어 있죠. 위에 메뉴에서 번호 모양 눌러서 원문자 기역 니은 디귿 선택을 해주세요. 각주의 구분선 5cm 지정되어 있는데 위에 보면은 구분선 5cm 되어 있죠. 따로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본문 위로 가주세요. 그림이 나타나는 문단의 첫 번째 줄, 첫 번째 칸에 커서를 놔주세요. 입력 메뉴에서 그림 아이콘 눌러주세요. 지정된 그림 4.jpg 파일 선택, 이번에도 문서에 포함에 체크되어 있고요. 다른 건 모두 체크 해제하세요. 마우스 크기 지정으로 체크한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그림을 삽입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열기 눌러주세요. 그림이 나타나면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자르기, 그리고 테두리 움직여서 필요한 그림만 나타나도록 해주세요. 자르기를 끝내는 건 ESC 키 누르면 되고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그림이 나타나는 위치로 가져다 놓으세요. 그림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기본 탭에서 너비를 40, 높이는 35로 지정하세요. 아래 위치는 본문과의 배치해서 어울림되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위치 설정 쉽게 하려면 가로와 세로 위치를 모두 문단으로 지정을 해 놓으세요. 옆에 내용은 따로 설정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쪽 영역 안으로 제한, 이것만 체크되어 있으면 됩니다. 여백 캡션 탭으로 가주세요. 바깥 여백의 왼쪽만 2mm 지정을 해주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움직이면 오른쪽 바깥으로는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가로 세로 모두 문단으로 하고 쪽 영역 안으로 제한해 놨기 때문이에요. 그림의 왼쪽에 각 줄의 마지막 글자 동일한지 확인을 해주세요. 동일하지 않다면 그림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화살표 왼쪽 오른쪽 조금씩 움직이면 각 줄의 마지막 글자 출력과 동일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중간 제목 블록 설정해주세요. 글꼴을 먼저 궁서로 변경,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변경해주세요. 제11회부터 개요까지만 블록 설정해주세요. 글자 모양 들어가세요. 글자 색깔 하향으로 변경해야죠. 팔레트에서 하향 지정할게요. 음영 색깔 파랑 지정해야 되죠. 색상 테마 오피스에서 파랑을 지정하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아래 6개 줄 내용 같이 블록 설정해주세요. 줄 간격 지정되어 있으니까요. 줄 간격 180%로 먼저 변경할게요. 문단 번호 지정을 위해서 글머리표 및 분단 번호 실행을 하세요. 같은 모양이 있다면 찾아서 수정하는 게 가장 빠르겠죠? 선택을 해주세요. 1수준 시작번호 1 상태에서 사용자 정의 눌러주세요. 1수준 상태에서 번호 모양 같으니까 따로 수정할 필요 없고요. 아래 너비 조정에서 1수준에 지정된 20포인트 정렬 오른쪽으로 지정하세요. 수준을 2수준으로 변경해서 번호 모양 이번에도 동일하게 되어 있으니까 수정할 필요 없고요. 너비 조정을 30포인트 오른쪽 정렬로 지정을 해주세요. 설정 눌러주고 바뀐 게 이렇게 나타나죠? 설정 눌러주세요. 2번, 3번 써있는 이 두 개 줄 블록 설정, 서식 메뉴로 가서 오른쪽에 한 수준 감소 클릭을 해주세요. 다시 3, 4번 되어 있는 줄 블록 설정, 한 수준 감소해주세요. 표 위에 중간 제목 블록 설정해주세요. 다시 여기 궁서로 변경해주고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변경, 국제에서부터 세미나까지만 블록 설정, 기울임 글꼴 설정해주세요. 국제물류산업전 다시 블록 설정해서 글자 모양 들어가세요. 확장 탭으로 가서 강조점에서 같은 모양 선택을 해주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다시 세미나 블록 설정해서 글자 모양 들어가세요. 이번에도 확장 탭에 강조점에서 같은 모양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표 안에 모든 셀 먼저 블록 설정해주세요. 글꼴은 변경이 되었고요. 가운데 정렬되어 있죠. 테두리 먼저 지정하도록 할게요.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테두리의 종류를 이중실선, 위와 아래 선택, 다시 종류를 없음 선택, 왼쪽과 오른쪽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첫 번째 줄만 다시 블록 설정해주세요.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종류를 이중실선, 아래쪽 테두리 선택, 그리고 배경 탭 가주세요. 그라데이션 선택을 해주고 유형 가로 선택, 옆에는 줄무늬 선택, 그리고 시작색 하향 선택, 끝색 노랑을 지정해야 되죠. 색상 테마 오피스에서 노랑을 지정을 해주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표의 너비 조절 필요하다면 조절해주고요. 높이 조절도 필요하다면 아까처럼 동일하게 컨트롤 아래 화살표 키로 전체 한 번만 이렇게 키워주면 됩니다. 마지막 기관명 블록 설정해주세요. 다시 글자 모양 들어가세요. 기본 탭에서 글꼴 도둠으로 변경해주세요. 글자 크기 24포인트, 진하게 속성, 장평 105로 지정, 설정 눌러주세요. 오른쪽 정렬 지정하세요. 문서의 제일 마지막 3페이지 아래쪽엔 쪽 번호 나타나야 되죠. 표 아래 빈줄에 커서 놓고 작업할게요. 쪽 메뉴 가주세요. 쪽 번호 매기기 눌러주세요. 번호 위치에선 오른쪽 아래 선택, 아래 번호 모양의 세 가지 선택은 반드시 순서를 번호 모양, 줄표 넣기, 시작 번호 이 순서로 지정하세요. 번호 모양을 먼저 원문자 123 선택, 그리고 줄표 필요 없죠. 체크 해제하세요. 시작 번호 2로 변경, 넣기 눌러주면 이렇게 3페이지 아래쪽만 원문자 2로 쪽 번호가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모두 작성했고요. 자신이 작성이 제일 어려운 부분 다시 한번 혼자서 해보세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